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최근에 장교양기관 구인 구직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확실히 과거 5년 정도 전과 최근의 추세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히 와 닿는 것은 남자 요양보호사의 구직 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물론 방문 요양보호사는 아직까지 남자 요양보호사가 많지는 않지만 주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은 확실히 남자 요양보호사 지원도 많고 또 기관에서도 일부러 남자를 구인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중년 여성의 일자리로만 생각이 되어 오던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최근에는 남성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 베이비부머 세대 남성들이 대거 은퇴를 하고 있죠. 이분들은 아직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나이가 대부분인데요. 신체만 건강하다면 아직 5년에서 10년 정도는 충분히 더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도 점차 늦춰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자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의 분들은 무엇이든 재취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급여가 많은 일자리도 아닌데 의외로 남성분들의 지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그간 제가 수많은 남자 요양보호사 분들을 보아오면서 그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 젊은 세대는 이런 성향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60년대, 70년대생 분들까지만 하더라도 남자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사고가 아주 깊숙이 박혀 있죠. 실제로도 과거에는 외벌이가 많아서 남자는 돈을 벌어오고 여성은 집에서 육아와 살림을 담당하는 것이 어떤 당연한 시스템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부부들은 맞벌이가 대세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남성들은 직장이든 자영업이든 가족들은 모르는 치열한 생존의 환경 속에서 30년 정도를 싸워왔던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그 시절 가장인 남성분들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록 과거의 직장보다는 많이 적게 벌더라도 비교적 쉽게 자격을 취득하고 일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르신을 케어한다는 것은 단순히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물건을 파는 일 등 일반적인 일자리보다는 좀 더 뜻깊고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최근에 많은 남성분들이 선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게 된 이유는 요양보호사 구인 공고를 내보면 남성분들의 화려한 과거 이력을 보고 상당히 놀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름만 대면 아는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력을 가진 분들 또는 외국계 회사에서 수십 년 근무한 화려한 이력들,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인재분들의 이력서를 최근 들어 아주 많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아놓은 돈이 없거나 요양보호사가 아니면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 장교양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임금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꺼려할 수 있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인재분들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수십 년의 치열한 인생보다는 조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나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다가 현실적으로 소득 공백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자리로 요양보호사를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 요양보호사분들은 센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남자 어르신들의 공감대를 잘 이해해 줄 수가 있고요. 필요시에 여성 요양보호사분들보다 체력적으로 당연히 좋으시기 때문에
굳은 일도 쉽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직장 생활 및 사회에서의 관계에 경험이 많은 것이 남성분들이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팀으로 운영이 되는 직장 생활에 적응이 아주 빠르고 능숙합니다. 아마 많은 운영자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자 요양보호사분들은 대부분 운전이 능숙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또 운전을 하십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남자 요양보호사분들의 장점이 되는데요. 물론 조금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섬세하고 세심한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계실 텐데요. 만약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희망하고 계시다면은 조금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장교양기관의 어르신들은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와 세심한 관심을 좋아하십니다. 쉽게 말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과거에 내 성향이 무뚝뚝하고 표현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조금 노력해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요양보호사로 오랫동안 기왕 일하는 거 즐겁게 근무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를 두고 고민하는 중장년 남성분들이 제법 계실 겁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간은 두 개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급여에 있어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둘 중에 선택을 하실 때에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많이 다르니까 바로 이 업무 부분이 나의 성향과 맞는지 또 내가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장교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장점에 대한 영상은 본 영상 마지막에 이어서 시청을 하시게끔 띄워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어서 시청을 해보시고요. 자, 쉽게 말해서 요양보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르신과 몸을 부대껴가면서 근무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사보다는 단순한 업무이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하는 일이기에 그런 부분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요양보호사는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는 그것보다는 센터와 공단의 행정 업무 및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이 주 업무가 됩니다. PC 앞에서 일하는 시간도 상당히 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급여나 직장 내 서열 등의 차이가 아니라 업무의 성향이 나와 맞는지를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시라는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